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이래서 죽어요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정말 다육이를 키우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육이는 영양제를 많이 줘야지만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는 뿌리가 건강해야지만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 거지, 이 뿌리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영양제를 과도하게 주게 되면 뿌리가 녹아내리거나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영양제를 자주 주는데 다육이가 자꾸 죽지? 라는 이유도 바로 오늘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럽니다. 특히 다육이 뿌리가 약한 어린 식물 같은 경우는 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묘목이나 아니면 어린 묘종을 가져왔을 때 바로 녹아내리는 경우가 이 환경에 맞지 않은 곳에서 과도한 영양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뿌리가 약할 때 과도한 영양제와 과도한 물주기가 되었을 때 그 뿌리는 그거를 흡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먹지 못하는 거죠. 크기는 작은데 들어오는 거는 과도하게 들어왔을 때 뿌리가 녹아내리는 겁니다. 뿌리가 녹아내리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냐면 잎이 하나씩 줄어가거나 중간 부분의 잎이 말라가거나 중간 부분이 물러서 내려앉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왜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잎의 개수나 잎이 끝부분이 타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 아니면 물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다육이나 아니면 화원에서 가져온 화분들 아니면 분갈이를 하고 난 후에 화분들한테 영양제는 언제 줘야 되고 영양제가 굳이 필요할까, 아니면 물은 어느 정도의 양이 충분할까 라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보통 봄이 오면 이 다육이나 식물들을 화원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화원에서 포트채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화원에서 분갈이를 해서 가져오거나, 그런 대부분 온라인에서 구입을 하게 되고 화분을 가져오게 되면 화분이 대부분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00% 상토에 심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100% 상토에 심고 영양제를 주고 기온을 맞추게 되면 한순간에 다육이가 얼굴이 뻥튀기가 됩니다. 뻥튀기가 된 얼굴들은 잎이 길고 잎이 얇습니다. 줄기는 약한데 잎이 큰 다육이들, 잎이 얇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100% 영양제가 가득한 흙에 심어서 기온을 맞춰가지고 속성으로 키운 그런 다육이들입니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환경이 약간만 변해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화원에서 집으로 이동을 해서 물 한번 잘못 주었다가 주저앉는 그런 다육이들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화원에서 가져올 때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화분이 약간은 무거운 화분들 를 가져와서 키우라는 말씀, 아니면 가져와서 분갈이를 바로 해줘야 된다는 말씀. 영양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영양제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6개월 지나서 준다 그러면 모를까,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된 다육이들한테 영양제를 줘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1,000원짜리 영양제를 계속해서 꽂아두는 분들이 있는데 별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물에 희석해 가지고 뿌려주는 게 낫지, 계속 꽂아놔봐야 뿌리에 전달되는 그 양이 얼마 되겠습니까?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희석해서 주는데 이 어린 자구들, 이 번식해 가지고 떼어낸 자구들이나 잎꽂이 아니면 씨앗을 발아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화초나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영양제를 따로 줄 필요는 없고 100% 상토 위에 올려놓는데, 꼭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풍부한 곳에 두셔야 됩니다. 햇살이 왜 풍부해야 되냐면 뿌리가 빠르게 나와서 그 영양분을 흡수해야지만 뿌리가 녹아내리지 않지, 뿌리가 약한데 영양분이 과하면 이 기온이 높아질 때는 상토에 있는 그런 열이 같이 발생되기 때문에 뿌리가 약한 뿌리 같은 경우는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뿌리가 빨리 내릴 수 있도록 환경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 이 직광에 내놓으면 안 됩니다. 강한
햇살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서 강한 직광이 비치는 곳에 두는 분들이 많은데, 강한 직광이 아니라 간접광으로 들어오는 공간에 화분을 위치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오는 장마가 오기 전까지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성장을 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꼭 분갈이를 하고 아니면 화원에서 가져와서 한 달 동안 괜히 직광이 내놔 가지고 뿌리가 녹아내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꼭 화원에서 가져온 다육이, 분갈이를 얼마 안 한 다육이, 아니면 100% 상토에 심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공간에 두어야지만 가능하고, 영양제는 굳이 줄 필요가 없다. 영양제를 준다 그래서 다육이들이, 식물들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그 영양제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 줘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약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물을 주게 되면, 물이 오래 남아있거나 물을 많이 줘서 물이 오래 남아있게 되면 그 뿌리가 물을 바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물에 의해서 뿌리가 녹아내린다라는 거. 그래서 작은 화분에서 큰 화분으로 옮겨 심을 때 뿌리가 약하다 그러면, 뿌리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2-3주 말렸다가 주는 게 오히려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파키 같은 경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갈이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3주 지나서 물을 준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이 다육이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한 달 됐습니다. 지금 이 다육이 보시죠? 얼굴이 정말 많이 커졌죠? 뿌리가 건강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 한 번으로 이렇게 얼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파키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한 다육인데 얼굴이 엄청나게 커졌죠? 지금 이 다육이 같은 경우도, 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도. 그러나 이 뿌리가 약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안 한 상태에서 물을 많이 줘봐야 성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분갈이를 안 하고 물만 준, 영양제만 준 그런 다육이들 얼굴 보이시나요?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하지 않았죠. 지금 초상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한지 꽤 시간이 됐어 이렇게 물만 줬는데 그렇게 큰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네돈비치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을 1회 줬습니다. 많이 성장을 했죠. 뿌리가 건강해야 물도 받아 먹는 겁니다. 뿌리가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과도하게 줄 경우 뿌리가 녹아내려서 결국은 성장보다는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항상 식물은 뿌리가 건강해야지 영양제와 물이 도움이 되지,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식물 같은 경우는 성장보다는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양제 이것저것 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분갈이를 해주거나 아니면 뿌리 상태가 왜 이러지? 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게 다육이를 키울 수 있거나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양제가 도움이 될 때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뿌리가 어느 정도 화분 속에 오래된 뿌리, 튼튼한 뿌리가 많이 남아있을 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영양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영양제가 큰 도움이 될 때는 다육이 뿌리가 어느 정도 건강하게 자리 잡았을 때 더 큰 효과를 내는 거지, 뿌리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양제를 많이 주는 거는 독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좋은 영양제가 많습니다. 인위적으로 집에서 만들어 쓰는 그런 영양제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잘못된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주다가 떠나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영양제를 희석해서 뿌려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